엑셀은 어렵다. 또 하나는 엑셀에서는 계산을 주로 한다. 엑셀에서는 함수 같은 걸 사용한다. 엑셀은 쉽다라는 개념으로 바꿔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엑셀 프로그램을 처음에 실행해 보면 지금 여기 기본 학습, 데이터 속성,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 노트, 단축키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시트라고 부릅니다. 워크시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기본 학습 시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맨 처음에는 이렇게 이름이 써져 있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는, 글씨가 써져 있지 않는 시트로 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자, 파일에서 새 문서를 하나 열어보면 새 통화 문서라고 있죠. 이걸 열어보게 되면 이렇게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는 이 엑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A부터 맨 오른쪽 끝까지 열이 16,000개 정도가 넘습니다. 그 개수가 있고 행의 수는 여기 써져 있는 1, 2, 3으로 되어 있는 이거를 우리가 행이라고 그러는데 이 행번호가 어디까지 되냐면 100만 줄이 좀 넘습니다. 104만 8,576줄인데요. 100만 개가 넘는 줄하고 16,000개가 넘는 열이 모여서 한 개의 시트를 만들고 있다. 시트를 구성하고 있다. 그 시트는 맨 처음에 이렇게 하나만 열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 엑셀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3개도 열릴 수 있고 5개도 열릴 수 있어요. 그건 설정을 해놓기 나름인데요. 나중에 엑셀 옵션에 가서 몇 개를 펼쳐주세요 한다면 이 시트는 꼭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펼쳐놓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시트를 사용하다가 더 만들고 싶으면 옆에 있는 이 플러스 단추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시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하나의 시트가 100만 줄이 넘는 줄이 있고 열이 16,000개가 넘는 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이 시트가 여러 개 또 존재하니까 여기 안에다가 얼마나 많은 양을 기록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양을 계산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분류하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엑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엑셀에서 엑셀 문서를 이렇게 펴놓으면은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줄이. 행으로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고 열로 줄이 그어져 있는데 마우스가 위치한 이 자리를 우리가 작업 위치, 이 마우스가 위치해서 이렇게 클릭하면은 네모나게 표시되는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셀이라고 불러요. 셀 포인트라고. 이게 마우스 포인터는 셀 포인트라고 말을 하고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H열에 15행위가 배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H15라고 읽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C열 10행이니까 우리가 이걸 C10 이렇게 말을 하고 여기는 어떻게 부르겠어요? F5번지라고 말을 하겠죠. 이렇게 하면 많이 어렵잖아요. 이런 데다 클릭을 해 놓으면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는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F열에서 76행이니까 F76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안 펼쳐졌지 않는데 자, 보기 메뉴에 가서 여기 보이지 않는 사람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수식 입력줄에 체크를 하면 이렇게 수식 입력줄이라는 이런 그 데이터가 보이는 다시 수식 입력줄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눌렀던 F76이라는 이 셀 주소는 여기서 이렇게 알아볼 수도 있지만 여기 앞에 보면 F76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름 상자라고 하죠. 우리가 마우스 포인터를 가만히 대보면 글씨가 이렇게 나왔다가 없어진 것처럼 이름 상자라고 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풍선 도움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여기는 수식 입력줄, 여기는 뭐라고 한다고요? 이름 상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름 상자는 내가 여기다가 타이핑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I열의 68번지니까 여기를 I68이라고 여기에 이름 상자에 가면 미리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는 어디예요? 라고 물으면 F75라고 읽을 때 F열의 75번지 라고 읽어도 되지만 이렇게 이름 상자를 보면 F75라고 나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엑셀은 마우스 포인터가 클릭하면 거기에 셀의 위치가 주소로 알려주게 되는데 그 주소의 개념이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계산을 하거나 데이터를 입력할 때 자기가 위치되어 있는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로 작업을 할 때는 어디다 놓고 작업을 하냐면 여기 보면 파일 메뉴, 홈 메뉴, 삽입 메뉴,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이렇게 나왔죠. 이런 것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메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탭이라고 해요. 파일 탭, 홈 탭, 삽입 탭, 페이지 레이아웃 탭, 수식 탭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뉴에 나와 있는 얘네들을 탭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파일 탭을 눌러보면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죠.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ESC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갑니다. 홈 탭이라고 있고요. 삽입 탭이라고 있는데 누를 때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작업 도구 아이콘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 도구 아이콘들은 이 메뉴 탭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다른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주로 홈 메뉴에서는 글자를 편집하거나 글자를 정렬하거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거니까 우리가 엑셀 작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메뉴가 어떤 겁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홈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기 전에 홈 메뉴에다 놔두고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삽입 메뉴에는 어떤 것들을 여기다가 우리가 문서를 만들면서 어떤 것들을 삽입하게 되는데 입력하거나 삽입하는 이런 메뉴들이 다 들어있죠. 예를 들면 그림이라든가 도형 같은 거를 여기다가 삽입하고 여기다가 입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차트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런 데이터들을 입력할 때 도움을 받아서 삽입 탭을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은 주로 어떤 거를 사용하냐면 우리가 인쇄 개념입니다. 인쇄 같은 거를 설정하거나 인쇄할 때 많이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수식은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여기서 뭐 이름 상자 같은 거를 실제 이름을 정합니다. 이름, 범위에 대한 이름을 정하죠. 여기서부터 여기 구역까지는 A구역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A구역이라고 여기를 적어 놓으면 이 A구역은 아무 시트에서나 가져다 쓸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메뉴는 어떤 거를 주로 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분석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분석 작업, 뭐 정렬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것들을 조건이 되는 애들은 모은다든가 모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터링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주로 분석 작업을 할 때 많이 쓰는 메뉴가 데이터 메뉴가 데이터란 탭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들어오면 이런 것들 할 수 있죠. 정렬도 할 수 있고 필터 어떤 것들을 이렇게 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통합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룹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부분합이라는 이런 통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주로 하는 메뉴가 데이터 메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 홈 메뉴,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삽입 메뉴,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여기까지를 주로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보기 메뉴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 보기 메뉴에서는 내가 어떤 거를 보겠느냐 안 보겠느냐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겠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쓰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행하고 요리되어 있는데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이 선이 원래는 이 선이 안 그어져서 인쇄가 됩니다. 인쇄가 될 때는. 근데 지금 우리가 작업하기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들을 다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선을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보기 메뉴에 가서 이 눈금선이라는 걸 체크를 지우게 되면 이 선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여기에 어떤 번지수에 있는지를 보기가 좀 이렇게 빨리 알아보기 힘드니까 눈금선을 체크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메뉴에 있는 거죠? 보기 메뉴죠. 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 말이잖아요. 내가 이런 것들을 보겠느냐 안 보겠느냐. 자, 여기 보면은 머리글도 마찬가지죠. 머리글은 뭐죠? A, B, C, D 이런 것들을 머리글이라고 합니다. 1, 2, 3, 4, 5, 6도 머리글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A, B, C, D, E, F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열머리글 이렇게 부르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행머리글이라고 하죠.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머리글을 지워버리면 여기 머리글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럼 여기 A열인지 B열인지 C열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머리글 체크도 해야 되고 눈금선도 체크를 하는 거고요. 수식 입력줄은 어떤 거냐면 내가 여기다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한번 해보죠. 여기다 123이라는 데이터를 입력을 했습니다. 이 숫자를 입력해서 엔터를 치고 나니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죠. 셀 포인트가. 근데 이 숫자를 입력했던 화면을 클릭해보면 여기만 123이 써져 있을까요? 자, 123이 여기도 보이지만 수식 입력줄에도 이게 보인다고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얘하고 얘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식 입력줄은 이렇게 한 줄짜리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계선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가만히 올리면 이렇게 위아래 화살표가 되잖아요. 이때 마우스를 눌러서 드래그를 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늘려놓을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수식이 굉장히 길거나 함수식을 길게 쓸 때는 여기에 꽉 차서 안 보일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이렇게 입력하는 거 보기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경계선에다 다시 마우스 포인트를 대면 이렇게 위아래 화살표가 될 때가 있다고요. 그때 눌러가지고 다시 올라가면 이렇게 한 줄짜리로 보이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식 입력줄이 이렇게만 된 줄 아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넓어진 수식 입력줄을 보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를 경계선에다 대고 이렇게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엑셀 시트라고 부르는데 워크시트라고 말씀드렸죠. 시트 또는 워크시트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게 숫자를 내가 방금 입력을 하니까 여기도 보이지만 어디도 보인다고요? 수식 입력줄에도 같이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엑셀 프로그램을 만지다 보면 자기가 좀 고수라고 이런 것들에게 지워놓은 경우가 있죠. 이렇게요. 지워놓으면 초보자들은 난감하죠. 왜? 선도 없죠. 어떤 것들이 내가 입력됐는데 내 화면하고 실제 화면들이 다르게 나타나다 보니까 깜짝 놀라는데 이게 안 보인다는 거죠. 선들이. 안 보일 때는 보러 가야죠. 보러. 본다. 그 메뉴가 뭐죠? 보기 메뉴입니다. 보기 메뉴 들어가서 수식 입력줄, 머리글, 여기 눈금선 이렇게 체크하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왔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안 보이면 보게 하는 메뉴가 보기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기본 기초 과정에서는 홈 메뉴, 삽입 메뉴,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보기 이런 것들만 주로 공부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것들은 다 할 수가 있죠. 홈 메뉴는 주로 어떤 걸 한다고 그랬죠? 복습합니다. 홈 메뉴에서는 주로 글자 작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텍스트들. 선을 긋거나 글자를 입력해서 글자를 밑줄을 긋거나 두껍게 글씨를 쓰거나 글자 크기를 수정하거나 글자 채를 바꾸거나 글자 색깔 이런 것들을 바꿀 때 쓰는 것들이 글꼴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글꼴에 관련된 메뉴가 모아져 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부를 때는 글꼴 그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꼴 그룹. 글꼴 그룹 안에서도 얘네들을 뭐 두껍게 글씨를 이렇게 셀 포인트를 갖다 놓고 볼드체를 이렇게 눌러서 사용하거나 이걸 누르면 약간 비스듬하게 되잖아요. 보통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태릭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만드는 거죠. 원래대로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누르면 원상복귀 됩니다. 여기 볼드도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글꼴 그룹에서 여기 있는 것들을 조작을 해서 문서를 좀 이렇게 샤프한 문서를 만들겠죠. 근데 글꼴 옆에 보면 조그만한 이렇게
화살표처럼 되어 있는 구멍이 있어요. 이 개구멍처럼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세히 단추라고 부르기도 하고 속성 단추라고 부르기도 해요. 속성. 이 속성을 한번 눌러보면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 요소가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글꼴 그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취소선이라든가 위첨자라든가 아래첨자 여기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 더 자세하게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취소를 눌렀습니다. 글꼴 그룹에 보면 오른쪽에 좀 구멍이 하나 있고요. 맞춤 그룹에도 오른쪽에 이렇게 자세히 단추가 있고 표시 형식에도 자세히 단추가 있고 스타일은 이렇게 스타일을 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메뉴가 나왔죠. 탭에 대한 메뉴, 작업 도구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삽입 메뉴를 누르면 이 삽입 탭에 대한 메뉴 도구 아이콘들이 쭉 펼쳐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게 이 작업 도구들을 숨겨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작업 도구들을 안 보이게 이 아이콘들을 숨겨놓을 수도 있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여러분들은 키보드 맨 위쪽에 보면 F1번부터 F12번까지의 키보드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이것들은 우리가 뭐라 하죠? 기능키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펑션키라고 부르죠. 그래서 컨트롤 F2를 툭 치면 이 메뉴가 이렇게 숨겨집니다. 숨겨졌죠? 다시 한번 컨트롤 F2를 툭 치면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나오니까 여기 작업 도구들 아이콘들이 잠깐 숨겨졌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F2를 툭 치면 이렇게 숨겨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한다. 이걸 잊지 말도록 하시고요. 자, 이거는 지금 새 문서를 펼쳐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던 건데 지금부터 이제 강의 파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셀 프로그램은 종료하겠습니다. 자, X 단추 맨 오른쪽에 있는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아마 이거를 저장할까요? 라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시면 123이라는 게 입력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어떤 변형이 주어졌거나 점 하나라도 찍혀 있다면 그 데이터를 저장하냐고 여쭤보겠죠. 그래서 123은 저장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냥 닫도록 하겠습니다. X를 누르면 창을 닫겠습니까? 라고 나와. 저장하시겠습니까? 저장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내가 나중에 열어놓은 이 통합 문서는 문서가 닫히게 되겠습니다. 자, 저장 안 하면 자, 이제 뒤에 있는 문서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제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학습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에다가 제가 어떤 데이터들을 미리 입력을 해 놓은 거죠. 이런 것들을 공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냐면 도구 상자를 숨기고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왔죠. 1번. 도구 상자가 어떤 거죠? 파일 탭, 홈 탭, 삽입 탭 하면 이 아래에 있는 아이콘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숨길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뭘로 한다고 그랬죠? 컨트롤 F2를 툭 치면 이렇게 숨겨졌다가 컨트롤 F2를 툭 치면 다시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시트를 새로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나요? 이렇게 있죠. 자, 시트라는 것은 아래에 있는 기본 학습 시트, 그 다음 페이지 속성 시트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면 이 더하기 표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더하기 아이콘이 있죠. 이걸 누르게 되면 지금 내가 선택한 탭의 오른쪽, 워크시트의 오른쪽에가 만들어질 겁니다. 워크시트에. 자, 만들어 볼게요. 더하기를 누르면 기본 학습하고 데이터 속성 시트 중간에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더하기를 누를게요. 클릭. 시트 1이 만들어졌죠. 자, 이 만들어진 시트에는 아무 데이터도 입력이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용했던 시트는 아까 기본 학습 시트였죠. 이 시트 1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개똥이처럼 그냥 엄마가 아이 뱃속에서 낳았을 때 그냥 부르는 이름처럼 원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아이들 이름을 만들어서 부르듯이 시트 1이라는 걸 지네들이 그냥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거는 고쳐서 써도 되고 이대로 써도 되는데 보통 고쳐서 쓰겠죠. 여기다 내가 일기를 쓰겠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걸 고쳐야 되겠죠. 자, 여기 시트 이름을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 이 시트 이름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위에다 올리고 우클릭을 툭 누르면 이렇게
이름 바꾸겠습니다. 이름 바꾸기란 게 있죠. 그럼 여기다 클릭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지우지 말고 그냥 써도 지워지겠습니다. 깜빡거리는 저 까만색은 수정 상태다라고 해서 그냥 쓰면 지워집니다. 여기다가 일기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 일기라고 썼어요. 엔터를 치면 이렇게 일기라는 시트가 만들어졌죠. 여기 104만 줄이나 되니까 여기다가 오늘 내가 날짜를 쓴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내가 뭐라고 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쭉 적을 수도 있겠죠. 여기다 일기 쓰면 1년 동안을 하나의 시트에다 다 쓸 수 있으세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일기를 쓰겠다라고 시트를 하나 만들었죠. 이 만들어진 시트는 옮길 수 있어요. 이거를 갖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반듯하게 하지 말고 약간 들어요. 약간 올라갔죠? 눌러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당기면은 까만 화살표가 따라오잖아요. 그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기라는 시트가 맨 오른쪽에가 워크시트가 만들어져 있죠. 다시 한번 이걸 옮길 때는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못 갑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까만색으로. 지금 좀 못 가는 표시가 나오죠. 위로 약간 올리면은 이렇게 그 종이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를 끌고 가면 까만 화살표가 보이게 되죠. 이걸 맨 앞에다 둘까요? 놓으면은 이 새로 만든 일기가 이쪽으로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 옮길 수 있다. 그리고 이름도 바꿀 수 있다.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기는 너무 중요하니까 사람들한테 이걸 혹시라도 볼까봐 안 보이게 만들어야지. 그러고 나서 이 시트를 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숨깁니까? 자, 어떻게 숨깁니까? 여기 일기라는 글자 위에서 우클릭을 누르면 숨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숨기기. 숨기기를 누르면 일기라는 시트가 없어졌죠. 사실은 이 안에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숨겨진 시트를 다시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걸 다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 시트 위에서나 아무 시트 이름 위에서나 우클릭을 누르면 숨기기 취소라고 있죠. 이걸 누르게 되면 아까 숨겨졌던 애가 보이잖아요. 이때 확인 누르면 다시 나오겠습니다. 이쪽으로. 숨겨놓을 수도 있고 펼쳐놓을 수도 있다.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자, 일기라는 시트를 나는 더 이상 안 쓰겠다. 그럼 어떻게 하죠? 우클릭 눌러서 일기라는 글자 위에서 하는 거예요. 삭제를 누르면 얘가 진짜 지우겠습니까? 왜 나오냐면 이 글자가 써져 있기 때문에 이걸 저장을 할 거냐 이 말이죠. 자,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숨겨놓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시트를 만들 수도 있고 시트의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시트의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고 시트를 숨겨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2번 보면 시트를 새로 생성하고 삭제할 수 있나요? 시트 순서를 바꿀 수 있나요? 시트의 이름을 바꿀 수 있나요? 이거 다 알 수 있었죠. 여러분들이. 시트를 구성하고 있는 셀, 우리가 행렬의 의미와 셀 주소를 알 수 있나요? 행렬이 뭐라고 그랬죠? A열, B열, C열, 이건 열이라고 하고 1행, 2행, 3행, 4행 숫자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행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는 줄입니다. 줄. 우리가 엑셀에서 쓰는 정확한 이름을 로우라고 하는데 로우. 자, A열, B열, C열을 컬럼이라고 하는데요. 자, 컬럼과 로우로 되어 있다. 로우 컬럼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로 포인터를 클릭하면 자, 여기가 선택이 되어 있다. 그러면 5열에 17행이 되겠잖아요. 여기가. 근데 여기 정확한 말, 여기가 이름 상자에 보면 517이라고 써졌죠.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문서와 작업 시트의 개념을 알 수 있는 통합문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시트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시트가 몇 개 있죠?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5개가 있잖아요. 시트가 4개가 있네. 4개. 이 4개의 시트를 가지고 있는 이 파일의 이름을 통합문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개 시트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저장할 때는 하나의 시트만 저장된 게 아니라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 4개 시트가 모두 다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나요? 우측 아래 보면 오른쪽 아래 보면 %가 나와 있습니다. 100%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툭툭 치면 이렇게 확대가 되겠습니다. 돋보기를 들고 이렇게 확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마이너스를 누르면 축소가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 포인터를 마우스를 이렇게 시트 안에다 놓고요.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사이에 뭐가 있죠? 마우스에 보면 휠이 있어요. 휠, 돌리는 거요. 이거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앞으로 밀면 축소 확대가 되고요. 내 쪽으로 나를 보고 당기면 이렇게 축소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터에 휠이 있습니다.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사이에 있는 휠이 있죠. 이 바퀴를 컴퓨터 모니터 쪽으로 보면서 밀면 이렇게 돌리면은 확대가 되고, 나를 보고 당기면은 이렇게 축소가 되겠습니다. 이걸 자주 해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축소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 확대하는 방법은 우측 아래에 있는 이렇게 퍼센트를 크거나 줄이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휠로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당기거나 밀면 축소 확대가 된다. 이 부분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눈금선, 작업 표시줄, 수식 입력줄을 숨기거나 볼 수 있나요? 아까 어디 가서 한다고 그랬지? 안 보이면 보게 해라. 다시 어디로 갑니까? 보기 메뉴에 가서 여기 가면 눈금선 체크 지우고 머리글 지우고 수식 입력줄 지우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열 머리글도 없고 행 머리글도 없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은 눈금도 보이지 않고 수식 입력줄도 보이지 않죠. 그리고 컨트롤 F2를 눌러서 위에 아이콘들도 숨겨버릴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정말 보이는 게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원상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역순으로. 컨트롤 F2를 눌러서 아이콘들을 다시 꺼내놓고요. 보기 메뉴를 눌러서 수식 입력줄, 머리글, 그 다음에 눈금선 이렇게 지웠다가 다시 체크하면 살아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작업했던 거를 저장하려면 지금 이 파일은 01 기본학습 데이터 속성 이해하기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 파일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실제로 저장이 먼저 돼 있었잖아요. 돼 있었던 거를 제가 열어놓은 거죠. 자, 이미 파일 이름이 있고요. 파일 이름이 있습니다. 확장자 안에 XLSX가 있죠. 어떤 분들은 우리 집에 있는 파일에 저장된 그 엑셀 파일을 보니까 XLS더라, X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2000년도 이전에 옛날 파일로 저장된 거, 다시 말하면 엑셀 프로그램이 옛날 오래된 거에서 저장이 되면 그 프로그램에서 저장을 하면 오래된 버전에서는 XLS까지만 예전에는 저장이 돼 있었죠. 요즘 나온 버전은 뒤에가 X가 붙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 저장해놨던 엑셀 파일도 여기서 불러 올리면은 열립니다. XLS도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 확장자가 4글자가 돼 있는데 우리 집에는 3글자밖에 없더라. 그래도 열린다. 또 저장을 여기서 하게 되면 이 뒤에 X가 붙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저장의 개념은 얘처럼 이미 저장되어 있는 애들은 저장되어 있었다. 이미 내가 이 문서를,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내가 다시 꺼내서 사용하고 있다. 그때는 저장을 하려면 덮어씌우기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수정 저장을. 다시 말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이전 파일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파일이 하나 또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저장한다는 그 개념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러면 이전 파일은 전혀 손대지 않는 상태, 이전 파일은 변경이 없는 상태로 새로운 지금 현재에 있는 문서를 새로 저장해 놓겠다. 그러니까 옛날 파일이 하나가 있고 새로 우리가 이렇게 새로 오늘 작업한 파일이 따로 저장이 돼서 2개의 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통 작업할 때는 어떻게 하죠? 어제 이어서 작업을 하려면 오늘 작업된 내용을 그냥 저장 단추만 누르게 되면, 이미 저장되어 있던 애들은 그냥 저장 단추만 누르면 오버라이트 저장이 되죠. 수정 저장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저장해놨던 걸 놔두고, 아니면 오늘 새로운 문서를 내가 만들었는데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아마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한다면 이전 파일에 있었던 사람이 이전 파일이 있고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거고, 오늘 새로운 문서를 처음부터 만들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새로 만든 문서 한 개만 저장이 되겠죠. 어차피 오늘 새로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거는 새로운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이 파일 이름이 새로 태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저장이라는 것은 이전에 한번 저장했던 사람들은 덮어씌우기, 오버라이트 저장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전 파일에다가 수정된 내용만 다시 추가해서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문서를 처음부터 만들었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오늘 처음 새로운 문서를 하나 만들었다면 저장 누르는 거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는 거랑 똑같죠. 이것은 똑같으니까 이전부터 저장해놨던 사람들은 그냥 보통 저장만 눌러도 되는 거고, 이제 새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는 것은 이전 파일은 놔두고 새로운 문서는 지금 현재 보는 상태로 두 개를 하나 더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를 누르면 이전 모양으로 다시 갔습니다. 우리가 시트 오늘 기본학습에 대한 것만, 여기 보면 기본학습이라고 돼서 마우스 포인터라든가 행과 열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로 메뉴라든가 주로 작업할 때 쓰는 어떤 아이콘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주로 간단하게 드려봤습니다. 여러 번 들어보시고 이 기초학습이 잘 돼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엑셀이 어렵지 않고 재밌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계산하는 걸 먼저 공부한다든지 앞질러 가다 보면 엑셀이 되게 재미없어지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설명했던 내용을 완벽하게 알 때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